요리도 따지고 보면 오이, 당근, 무, 달걀 3개 줘놓고 그걸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두부조림도 두부 떨렁 하나 줬는데 두부조림은 쉬워요. 문제는 뭐냐? 나만 쉽다? 놈들도 쉽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 하나만 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두부조림이에요. 그래서 두부조림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두부조림에 표고전 나오고, 두부조림에 우리 저번에 화양적, 두부조림에 지짐누름적 35분짜리랑 자주 붙더라고요. 35분에 30분짜리들 많이 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두부조림 같은 경우는 쉽게, 그리고 집에서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쉬운데 힘든 것이 뭐다? 집에서 두부 센치 재세요? 아니요. 안 재죠. 그냥 가게에서 잘라갖고 뺀다든지 손 위에서 얹어갖고 썬다든지 이런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즈 잡으실 때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사이즈 잡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겠고, 자, 두부조림은요 25분짜리입니다. 두부는 0.8 곱하기 3 곱하기 4.5cm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가루가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역으로 뭐부터 나오기도 하나? 두께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께 먼저 자르지 마시고, 제가 뭐 먼저 썰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일 긴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런 식으로 써시게 되면, 그러니까 긴 순서대로만 써시면 사이즈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먼저 0.8 나왔다고 탁 잘라버리는 순간 얘는 거의 모양 잡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쪽 재축이 됩니다. 8쪽 정확하게 써시게 되면 9쪽까지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두부를 딱 반모를 줘요. 반모를 주기 때문에 얼추 규격이 다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팁은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촉촉해 보이도록 국물 약간 끼얹기. 자, 우리 홍합초 할 때 촉촉하게 보이도록 국물 끼얹으라 그랬죠. 얘들도 마찬가지 국물을 살짝 끼얹어 주시고, 시간이 없다, 국물 못 끼얹어서 내야죠. 그놈 또 꾸역꾸역 끼얹고 있다가 시간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내는 데까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감독관이 들고 있으면 갖다 내세요 이것도 안 해요. 무조건 가는 도중이거나 갖다 냈거나 그래야지만 받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착한 감독관 만나가지고 손 떼세요 했는데 내가 요거 딱 잡고 담았어. 그렇다고 해서 갖다 내라는 감독관 찾기 요새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들고 가려는 제스처만 취해도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는 도중이든 갖다 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분 남았다. 그럼 무조건 냅다 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칠고추, 파채 고명입니다. 저 배울 당시만 해도요, 파채가 없었어요. 파채가 아니고 실파로 고명을 얹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다? 파채, 대파를 하나를 주고 양념류로도 쓰시면서 고명까지 곁들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만 보면 그냥 냅다 다져버려.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진 놈 얹으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다져버렸다, 그럼 칠고추만 딱 얹어갖고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아니구이. 너비아니구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석쇠 6가지 마무리 다 하네요. 제육구이, 섭산적, 생선양념구이, 북어구이, 더덕구이, 너비아니구이까지 6개입니다. 근데 육고기로 들어가는 애들, 섭산적, 제육구이, 너비아니 같은 경우는 유장으로 초벌하라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살에서 그냥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굳이 유장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개, 생선류라든지 채소류 같은 경우는 기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발라서 어느 정도 더 빠져나오거나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를 시켜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비아니구이. 너비아니구이 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냉동식품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떡갈비? 떡갈비 아니에요. 떡갈비는 다른 종류예요. 너비아니는 불고기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고기 뭐 있어요? 광양불고기, 뭐 진주불고기, 뭐 어디 담양불고기, 뭐 서울불고기. 저 서울불고기도 유명하죠. 불고기의 형태가 많아요. 서울불고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에다가 판이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 모자처럼 생겼어요. 모자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불고기 하면 여러분들이 다 달리 생각하시는 게, 우리 결혼식장 가면 옛날엔 불고기 많이 줬잖아요. 그런 불고기가 서울 불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머리 모자처럼, 이게 진짜 사람 모자 있죠. 모자, 철모를 따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머리 뚜껑 있는데 딱 고기를 굽다가 이 사이에 우리 고기 굽는데 보면 막 달걀도 구워주고 하는 이런 둥그런 판 있죠. 거기에 육수 넣어놓고 굽다가 따쳐가지고 졸여서. 그래서 서울불고기는 특징이 약간 슴슴합니다. 처음에 먹으면 이 집 맛있다며.
근데 이걸 굽다가 물에 넣고 졸여야지 맛이 나는 애들이 서울 불고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디 가시게 되면 서울 가면 서울 음식 맛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담양 불고기 같은 경우는요. 그쵸? 짠맛이 많죠. 왜? 걔네들을 석쇠에서 계속 구우면서. 그리고 우리 광양 불고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양 불고기도 석쇠에 굽는 애들이긴 한데 얇아요. 굉장히 얇은 또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불고기의 종류고 넓적하게 펴서 넓게 펴서 양념을 발라갖고 석쇠에 구운 고기가 너비안이에요. 그래서 너비안이 이전에 뭐 고려시대라든지 뭐 다른 시대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설암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좀 기름지다고 치면 설암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 있었던 고기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은요 고기를 진짜 왕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요. 양념해서 구워요. 그걸 냉수에 담가요. 얼음물에 담가요. 구운 고기를. 냉수에 담그면 뭐가 생기겠어요? 기름이 지겠죠? 그 기름 싹 발라내. 그러고 나서 다시 구워요. 냉수에 2번, 3번을 담갔다가 굽기 때문에 어때요? 소고기의 기름이 싹 빠져서 담백한 또 불고기를 만들 수 있죠. 그게 계속 진화가 되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기름기. 지금은 많죠. 지금 시대엔 많은데 옛날에는 기름기가 없잖아요.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기름기 섭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안 쓰고 이 형태로도 변형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너비아니 같은 경우는 불고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냥 넓적하게 펴서 다지는 것이 아니고 두들겨 펴서 얘네들을 구워내는 고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25분짜리고요. 완성작은 0.5 곱하기 4 곱하기 5cm. 자, 소고기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 곱하기 6cm 정도. 왜? 줄어들 거 생각해서 우리가 크기를 좀 썰어줘라. 근데 우리 첫날 했던 돼지고기는 0.5씩밖에 안 줬어요. 왜? 얘네들은 덜 줄어들어요. 근데 소고기는 많이 줄어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돼지는 안 움직여. 근육이 별로 없어. 안 줄어들어. 그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래도 돼지보다는 소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석쇠 사용해서 구워주시고 6쪽 제출하실 겁니다. 개수가 나와 있죠. 제육구이는 개수가 없어요. 고기 많이 줍니다. 전량내래요. 그러면 그것이 또 시간 내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얘는 6개만 내라요. 양을 적게 줘요. 꼭 개수 나온 것들은 양을 적게 줘요. 그럼 이 개수 안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어쩐다? 내가 얇게 뜨든 뭘 하든 어찌저찌 해갖고 만들어갖고 내야 되는 것이 개수잉. 자, 그 다음 잣가루 고명입니다. 잣이 여기에 6개의 잣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5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거 물 묻어도 안 돼요. 너무 집에 갖다 줘도 안 돼요. 자, 예로 들자면 너비아니에 홍합초가 나왔다고 칠게요. 홍합초도 잣가루 고명입니다. 잣이 거기도 5알 나오고요. 여기도 5알 나와요. 우리 보통적으로는 잣가루 낼 때 거의 10알씩 내거든요. 합쳐갖고 냈어. 한 집에 몰빵. 그리고 어째요? 너무 집치 줘버리니까 감점이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 잣가루 들어가는지, 또 잣가루인지 통잣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꼭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통으로 되면 그냥 오작은 아닌가요? 네, 오작은 아니에요. 감점 무진장 냅니다. 왜? 요구사항에 나온 것은 곧 법이요. 자, 들어볼게요. 재료가 드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자, 도마가 젖어 있으면 말라 있을 때 쓰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자, 대부분 시험장 가면 도마가 좀 말라 있겠죠. 말라 있는 상태에서 칼도 물기 없으니까 그때 다른 것들 먼저 씻지 말고 실고추부터 갖고 오세요. 얘를 2cm 정도 써실 겁니다. 그럼 하나씩 썰지 말고 그냥 그 즈음 갖다가 잘게 썰어주세요. 얘 물 묻거나 기름 묻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불어. 고추예요, 고추. 빨간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조심해서, 가위로 써신다는 분도 가능합니다. 자, 이대로 해서 갖다가 딱 썰어가지고 한쪽에 고명 미리 준비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놔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른 상태에서 하면 좋은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잣을 갖다가 저는 조금 또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잣 가지고 와서 잣눈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잣눈 떼주시고, 바쁜 뒤 잣눈까지만 해버리면 또 힘들겠죠. 자, 더덕구이에 너비아니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더덕 어차피 쓸 거라서 밀대 꺼내놨을 것이고 밀대로 밀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갖다가 가볍게 두들겨
당겨서 자 보솔보솔하니 자 얘네들 딱 내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씻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부는 부들부들한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씻어서 놔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 마늘. 시험장에서는 각자 하나씩 나올 거예요. 각자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배. 자, 배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V자로 파지 말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V자로 파도 돼요. 왜? 그렇죠. 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껍질 깝니다. 자, 껍질 까서 여러분들 원래는 어디에다가? 설탕물에다가 담가 두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담가둘 데가 별로 없어. 그걸 빨리 하고 치워버리고 싶어. 그럼 바로 갈아버리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놔둘 거예요. 왜? 얘 이렇게 어지러 놓고 쓰고 있으면 감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무슨 물? 설탕. 그렇죠. 설탕. 바로 뺄 거면 그냥 물에만 담가 두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땡땡 얼려있는 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신다? 자, 물에다가 담가야 되겠죠? 자, 물에 담그실 때 작은 그릇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위에가 튀어나오게 담가두지 마세요. 그건 담가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은 그릇, 밥그릇 같은 데다가 충분히 담가서 핏물도 빼주시고 해동도 시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재료 받은 접시 무슨 접시요? 제출 접시. 자,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딱 닦아서 안쪽에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자, 보시게 되면 두부를 먼저 썰어가지고 저는 물기를 한번 제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두부를 지지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더라? 얘네들 자체가 지져지는 게 아니고 물이 끓는 시간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튀기도 튀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색깔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 제거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자, 키친타올 깔아두시고 두부 갖고 와서요. 여러분들 두부 팁 드린다고 그랬죠. 두부가 우리가 판두부가 나오는데 그 판두부가 나오면 대부분 5cm에서 4.1 짧으면 8cm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는 많이 날릴 필요 있다 없다? 많이 날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딱 보셔가지고 단단한 부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살짝만 잘라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눕히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긴 축을 4.5로 썰어버리지 마시고 얘네들은 직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면을 4.5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눕혀요. 눕히고 나서 몇 cm? 3cm 써시면 되겠죠. 자, 3cm 써시는데 여기서부터 3cm 해갖고 뚝 썰어버리지 마시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부분, 질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눕혀서 뭐 해주신다? 껍질 쪽, 단단한 쪽을 다 제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일단 딱하니 잘라서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써시게 되면 칼이 휘어요. 그러니까 사다리 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주시고 칼은 반드시 일자로 잡으시고 자, 마찬가지 껍질 쪽 3cm 잡아서 이쪽을 딱 눌러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 곱하기 3cm 직사각형이 나와요. 자, 직사각형 나온 상태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몇 cm? 0.8cm씩 8개 내면 되겠죠. 개수 못 세먹었으면 반 자르고 4개, 4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0.8cm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딱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8개만 할란다. 8개만 하셔도 돼요. 저는 9개 붙여볼게요. 왜? 하다가 내가 만약에 찢어볼지 태워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써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하시는 경우 있냐? 9개 하라 해서 9개 하다가 시간이 더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리면 딱 8개만 해서 조심히 얘를 잡아주는 게 좋더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살살살 갖고 와서 손톱으로 막 긁어 파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대로 갖다가 8개 놔두시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간을 치시는 게 아니고 뭘 빼주신다? 수분을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 살짝 가지고 와서 위에서 살살살살 흩어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그대로 놔둔다? 아니다. 키친타올로 위에를 딱하니 덮어주셔야지 물기가 제거가 잘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 냅다 다져보면 된다고요? 아니죠. 파
하나는 채를 썰고 다지고 또 나머지 너비아니 건 또 파를 다져야 돼요. 그럼 머리 쓰면 되죠. 하나는 그냥 다 채 썰고 하나만 다져갖고 써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쓰는 거 갖고 와서요. 얘네 같은 경우 자, 지저분한 부분은 제가 제거를 하고 2cm 정도로 자릅니다. 나머지 다지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겉에 막만 딱 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뭐 해주시면 된다? 채를 이 둥근 면으로 썰어도 되고 옆면으로 썰어도 되고 고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고명만 올라가면 되니까 2cm로 잘게 채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떼기 편하게 하시려면 찬물에다 담가 두셔도 되는데 찬물에 담그려면 그릇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색깔이 변해요? 변질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놔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하고 또 뭐하고 우리 너비아니 거 파하고 같이 갖고 와서 다져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대로 갖고 와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량컵 스푼 이용해서 물 조금 주시고 칼도 물 좀 묻혀주시고 다져주실 수 있도록. 자, 근데 오늘 파마늘 같은 경우는 고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석쇠구이, 직화구이를 하니까 탈수가 있어서 구워야 되겠고, 두부조림에도 거친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곱게 다져가지고 물기 조금 빼주시고 한쪽에 담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기 보러 가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다이가 이렇게 실기 필기가 이렇게 지정돼 있을까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뽑기를 하는 거야. 아, 번호는 정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으면 내가 그 중에 제비 뽑기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뭐가 있다? 재료까지도 더불어서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도 뽑고 재료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번호가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이나 마나 들어가갖고 잘해야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포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홀수 자리가 조금 더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홀수 자리가 내가 썼던 것처럼 개수대가 왼쪽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가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이제 잘 적응을 하려고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9번 자리 진짜 안 좋아. 9번 자리. 9번 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9번에서 떨어지셔. 아니요. 선생님이 그 자리가 제일 넓은데 뒤쪽에 있는데 감독관이 끊임없이 서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 감독관 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잘 지냈냐, 어쨌냐, 이제 근황 물어보시고 이런 이야기 하세요. 뒤쪽이 제일 넓으니까 거기서 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한 명 가다 한 명 계속 끊임없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 뭐 하시냐면 맨 앞에 서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중간이 차라리 제일 나을 수가 있어요. 앞과 끝은 창가에 햇빛 들어오면 햇빛 들어오고 맞아요. 이런 거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괜히 있다는 존재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마늘까지 한번 다져봤고 그거는 내 운이다. 이렇게 물 떠놓고 빌어라. 작가님 많이 하는가. 자, 이제 배 가지고 올 거예요. 배를 갖고 와서 갈아주실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갈면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갈면 뭐가 안 좋냐면 배에는 뭐가 많아요? 섬유질, 식이섬유가 많아요. 섬유질이 많으니까 건더기가 굵직굵직하게 나와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아갖고 사용하실 때는 섬유질을 끊어주기 위해서 돌려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갈아갖고 쓸 것이 뭐가 많이 있겠어요. 감자나 갈면 좀 많이 갈건데 근데 요새 감자도 갈 일이 없어요. 감자 가실 때는 단단하게 돌리다가 손 갈아불지 마시고 무라든지 배 가실 때만 이렇게 돌려가세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간무를 갖다가 우리 후지산 모양처럼 갈아서 쓸 때 그때 이제 돌려가지고 많이 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요? 막 실처럼 질질질질 나오잖아요. 그거 없애려면 어째라? 그렇죠. 돌려가지고 소화도 잘 되게끔 다 끊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탁탁탁 털어갖고 그대로 놔둬도 되고 아니다 나는 요거 걸러둘란다 하시면 걸러두셔도 돼요. 저는 뭐 하기 전에
고기 손대기 전에 그냥 걸러둘게요. 자, 걸러두실 때 옛날엔 채가 어디 있었겠어요? 면보, 배보자기에다 딱 짜면 되겠죠. 근데 배보자기 쓰실 때도 마른 거? 젖은 거 쓰셔야지 물이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저는 보자기도 안 써요. 왜? 그럼 그거 안 쓰면 감점 아니냐? 아니에요. 간단하게 자 가지고 와서 부어주십니다. 긁어 내리신 거 몰라요. 긁어 내려갖고 사용하시면 건더기가 내려가니까 타겠죠. 건더기 긁어 내리지 말고 누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쓸 놈은 한 숟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짜도 나오더라. 이걸 이렇게 긁어가고 내리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눌렀습니다. 배즙 나왔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배가 지금은 있죠. 여름철이라든지 또는 봄철에 배가 없을 때, 배가 너무 비쌀 때는 여러분들 뭐 마트 가면 갈아 만든 배 있죠. 걔네들 배보자기로 한번 걸르세요. 걔는 채 제가 한번 걸러봤거든요. 건지가 숭숭숭숭 나와요. 그러니까 면보로 걸러갖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배즙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 고기. 자 이제 나는 멀티 잘 돼 하시는 분들은 두부 지짐서, 포뜸서가 돼요. 근데 저도 그건 안 해요. 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얘를 하시고 나서 쓰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고기 가지고 와서 자 고기를 갖다가 딱 감싸서 핏물 제거를 해주셔야지 되겠죠. 자 우리가 채 썰어서 볶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대로 썬다, 결반대로 썬다? 결반대로 썬다. 채 썰어서 볶는 고기만 결대로 써시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들은 결반대로 써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계나 힘줄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고기를 봤더니 사이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비계라든지 힘줄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건 다 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나중에 칼끝으로 많이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직사각형이 나오지도 않고 내가 또 포를 떠도 여기가 모양이 안 이쁠 것 같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개수가 나와 있죠.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포를 뜯다 보면 이거 짜투리 갖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원래 정석적으로 이렇게 정석 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막 감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포를 잘 뜨시거나 고기가 크게 나오거나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자 보세요. 우리 평상시대로 포 뜨는 것처럼 0.5cm로 포를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자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두 장. 자 만약에 하나 고기가 크게 나왔으니까 나 포 못 떠요. 새우 갖고 썰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뜨다 보면은 내가 6개가 안 나올 것 같네.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뜨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애초에 사이즈가 이상하게 나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저는 이제 이걸로 4개 만들면 되겠죠? 4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딱 반을 갈라요. 아니 사이즈도 안 나온다면서 이러고 해놔보면 이제 다 망해버렸죠. 자 볼게요. 반을 가르고 나서 얘네들을 세워가지고 몇 등분을 내시면 될까요? 2등. 그렇죠.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안 떴다고 치면 3등분을 내면 되겠죠. 자 일단은 몇 개를 만들어요? 4개를 만들면 되겠죠. 6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6개를 만드시면 돼요. 자 6개를 만들었어요. 회생 블록이네. 짐 싸고 나가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사이즈가 중요해요?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가 중요하죠. 개수를 일단 만들어 놔야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 사이즈 만들다가 안 되면 이제 짜투리 짜져갖고 막 하다가 만들었어. 굽다가 타 떨어져면 이제 나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렇게 일단은 6조각을 내놔요. 6조각을 내놓고 나서 자 두꺼운 부분이 있죠? 포를 떠서 얇게 펼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갖고 와서요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결반대예요. 자 위아래에서 크게 흔들어 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가본다? 아니다. 중간 부분에서 우리 표고 포 뜰 때처럼 펼쳐서 얘가 더 커버리네 사이즈가. 자 3개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또 갖고 와서 또 포를 뜨시고 갖고 와서 펼쳐서 4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뜨라가니까 또 넓은 데서 떠갖고 얘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비 모양 돼버려요. 답이 없어. 자 삼각진 게 나오면 어디서 뜬다? 모서리에서 뜬다. 자 모서리서부터 조심스럽게 힘 주지 마시고 힘 빼셔야 돼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얘네들 나오지 않습니다. 5개. 그럼 제육구이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육구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알려드렸어요. 근데 개수가 나와야 될 때 우리 개수부터 일단 해결을 하자요. 근데 개수 만들다 보니 저 안 나오는데요.
짜투리 나오겠죠? 붙이면 되겠죠? 자, 이제 6개. 마음 일단 1단계 놓았어요. 자, 이제 잘 두들겨야 되겠죠? 자, 두들깁니다. 칼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펴주시고,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두들기시면 되겠죠? 두들겨 펴서 사이즈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하다 보니까 나 사이즈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개수만 맞춰서 일단 내주시면 돼요. 자, 줄여서 저는 최대한으로 빼서 칼끝으로 끊고, 여기 모서리 같은 경우 더 많이 끊어줘야 되겠죠. 왜? 많이 쪼그라집니다. 힘줄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오그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많이 끊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겠고, 자, 안 그러면 잘라보면 되겠죠. 사이즈가 된다면. 자, 저는 최대한으로 뽑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짜투리 무조건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키친타올을 딱 깔아주시고, 그대로 갖고 와서 딱 하나. 자, 그 다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나오는 애들부터 먼저 여기서 만드시고, 두드리고 나서 사이즈대로. 그렇죠. 사이즈를 잡아놓고 두들기시면 안 돼요. 사이즈를 잡아놓고 두들기시면 얘가 늘어지거나 또는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잡고 하시는 것보다는 두들기고 나서 사이즈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더라. 그대로 딱 각 맞춰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자, 갖고 와서 2개. 또 가지고 와서 힘줄이 많은 부분은 많이 끊어주시고. 선생님, 네. 이거 주르륵 한꺼번에 펴갖고 이게 네. 센치가 좀 다를까봐 네. 한꺼번에 쪼르륵 자른 그것도 가능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모양을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서 자, 그리고 첫날 제가 두들길 때 윗부분이 아닌 아랫부분 살짝 들어서 들게 되면 이 부분으로 쳐져요. 근데 이렇게 두들기고 있으면 힘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되더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칼끝으로 요 가운데 또 심지 있으니까, 힘줄 있으니까 잘 끊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도 사이즈 잡아주시고, 자, 4개. 쉬운 거 같아.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쉬워요. 저는 어렵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렵게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얇게 아까처럼 진짜 얇게 퍼떠가지고 그거 모양 그렇게만 꼭 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못 내요. 못 내 사람들. 자, 이대로 해서 또 겹쳐주시는데 어쩐다? 퍼즐 맞추기 이렇게 끝에서 끝 맞추지 말고 사이사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보태가지고 두들겨 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짜투리 있는 것들은 어쩌더라? 잘 안 익더라. 그러니까 짜투리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익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짜투리만 붙인 애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또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 더 많이 두들겼던 애들이기 때문에 많이 쭈그러들지 않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짜투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점점 제가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다 작으면 작게 다 통일을 시키지 마시고 작은 것들 뒤에다 놓고 제일 이쁜 거 앞에다 놓으셔도 돼요. 이게 너무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쁜 놈들을 하나 두 개씩 더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안 나올 것 같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렇죠. 짜투리를 쓰셔야지 되겠죠. 자, 짜투리 갖고 와서 자, 또 붙여냅니다. 짜투리를 붙이고 또 붙여주시고, 자, 우리
우리 조선시대 왕들 중에 고기를 정말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누가 고기를 제일 좋아했다고 하냐면 세종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대요. 세종이. 그래서 세종이 좋아하는 음식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너비아니가 예상으로 너비아니가 나왔다 그래요. 이게 세종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원래 이제 그 전 왕이 이제 죽으면은 어때요? 애도에 이제 뭘로 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태종이 죽으면서 아야 나 죽어도 다른 사람 고기 못 먹게 해서 세종은 꼭 먹게 해줘라 라고 했을 정도로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났다 그래요. 그리고 기골이 굉장히 장대했다 그래요. 그리고 40대 때쯤 고기 좋아하고 막 하니까 고기 좋아하고 하니까 뭐가 왔다 그래요? 성인병. 이게 막 당뇨. 그때부터 당뇨 오고 발이 이게 뭐 집현전에 막 댕기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거동이 불편했다고 할 정도. 이게 고기가 많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먹었던 음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놨어요. 양념하기 전에 우리 핏물 빼야 된다고. 자, 핏물을 확실히 빼야 얘가 뭐 하지 않더라? 잘 들러붙더라. 자, 그래서 꾹꾹꾹 눌러주시고 칼하고 도마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하고 도마 닦아주시는데 개수대가 내 것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만일에 하나 시간이 별로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도마를 물로 대충 닦고 뒤로 뒤집어 버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가지고 와서 깨끗이 안 닦고 그냥 가볍게 딱 닦아서 뒤로 뒤집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셔야 되는 거 두부를 지지러 갈 거예요. 자, 두부 지지러 갈 때, 자, 팬에도 기름 먼저 한 큰술. 얘는 팬을 달구는 게 아니고 기름을 달궈야지 두부가 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큰술 딱 붓습니다. 기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유부처럼 튀겨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자, 얘네들 달궈주시면서 두부 갖고 와야 되겠죠? 자, 두부 가지고 와서 물기 제거하신 거 키친타올이랑 싹 치워주시고 얘네들을 지져주실 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가 뒤집기. 자, 그러고 나서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리고 중불 잡아주실 거고요. 거의 이제 한 15초, 20초 그 정도만 불 딱 기름 데워주시면 충분해요. 그러고 나서 와서 어때요? 소리가 그렇게 짝짝짝 소리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칙 소리가. 자, 그리고 두부를 지지실 때 콩 단백질은 열변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러붙어요. 얘네들 같이 붙어있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살짝 떼주셔야 됩니다. 뭐 기름을 너무 적게 부었다 그러면 눌러붙어가지고 색깔이 더 많이 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백질 단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도 색깔이 뭐 하듯이 네. 프라이팬 있다가 한번 키친타올로 기름 두르고 한번 닦고 나서 쓰세요. 우리가 어저께 물 넣고 끓였더라도 빨간 물이 조금씩 나와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져주시면 됩니다. 지져주실 때 가볍게 살짝 눌러주세요. 왜? 기름이 드글드글 끓으면서 얘가 팔딱팔딱거리니까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볍게 잠시만요. 감점. 오케이, 감점. 자, 5점 까고 95점. 이게 이렇게 딱 감점이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이렇게 들고도 우리가 쳐버리면 안 되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감점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나 여기서 깎이 못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아예 하얘지니까 그래 감점 나 그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것만 깎였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멘탈이 어째야 된다? 좋아야 되더라. 자, 그리고 이걸 뒤집은데 왜 손으로 자꾸 뒤집으시냐고요. 자, 팬을 저는 기울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경우 있습니다. 안 그러시면 뭐 한 손에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 들고 같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젓가락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뭘로 하셔야 된다? 뒤집게 가지고 하셔야 되더라 라는 거에 도구 사용을 똑바로 해야지 그것도 되더라. 자, 두부를 지지는데 아이고 요 빨간 기름 참 되게 거슬리네요. 그치만 해야죠. 왜? 여기에만 정신 팔려봅니다. 짜증나. 그러면 이제 다 짜증나. 그럼 안 돼. 자, 거슬리긴 했어. 어쩔 수 있나요? 내가 프라이팬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깨끗한 놈 안 들고 간 놈이지 이제.
자, 이대로 해가지고 딱 지지시는 거 보시게 되면 많이 집도 안 해요. 그냥 겉에 살짝 누르스름만 해요. 집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지지시잖아요. 근데 두부조림 마실 땐 요 정도만 지지시면 됩니다. 근다고 해갖고 요거보다 더 허여멀건하게 지져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한 면이 너무 지져져 버렸다. 뒤로 뒤집어서 한 면을 살리시면 돼요. 나한테는 두 면에 두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하시고 불 끄십니다. 오ದಂ다고 키친타올을 빼. 들러붙어요. 키친타올을 빼지 마시고, 자, 냄비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다가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지져지는 동안 다른 일 안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지시다가 보세요. 어디가 더 이쁘게 잘 지져졌는가. 그래서 제출면이 어딜 보게? 하늘 보게, 위를 보게. 선생님 양념 여기에다가 바로 하면은 안 돼요. 감점입니다. 자, 후라이팬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지고 볶고. 진짜 지지고 볶으라고 있는 것인데 였다가 물 넣고 끓여버리면 후라이팬이 뭐가 되겠어요? 냄비가 그렇죠. 냄비처럼 얘네들이 이제 코팅력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숙련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어디서 감점이 난다? 감점할 거 빼놓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너무 잘해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것 뿐이고, 얘네들은 도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걸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팬이든 냄비든 내가 알아서 쓰실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 자, 요걸 지지면서 노가리까지 말고 양념 만들면 됐었겠죠. 자, 근데 저는 하고, 왜? 내가 양념 만드는 순간에 타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빨리 지져서 나오시는 게 좋고, 자, 요거 같은 경우 담가주지 마시고 밑에다가 내려두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위에다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 놓고, 자, 양념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뭔 물이 돼? 에이구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양념을 그러죠. 만드시는 분 많아요. 자, 보시게 되면 두부조림에 간장 2개 들어가죠. 너비아니 간장 하나 해갖고 결론은 불고기 양념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따로따로 만드셔도 되고 하나로 통일해서 만드셔도 되고. 자, 그러면 저는 한꺼번에 만들어 볼게요. 자, 설탕 하나 반. 설탕 하나 반이에요. 그 다음에 간장이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부조림만 나오면 2개, 너비아니만 나오면 하나. 근데 오늘은 그거 더한 거겠어. 2 더하기 3, 2 더하기 1은 3, 3개. 간장 3개, 설탕 하나 반 넣으시면 되겠고. 자, 불고기 양념 이제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후추 이야기하니까 우리 옛날 저도 이제 요리책을 요새는 진짜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집에 가서 막 누워있기 바쁜데 요리책 보면은 어떤 책에는 두부에다 소금 후추치라는 책들이 있어요. 콩 비린내가 나는 두부들이 있기 때문에 후추치라고 하는데 안 이뻐. 죽은 깨처럼 덕지덕지니까 뿌리지 마시고 그냥 소금만 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뭐 만들었어요? 불고기 양념 만들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 양이 많아지면 설탕을 잘 녹여야 돼요. 설탕을 제대로 녹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더라? 설탕을 제대로 녹여주지 못하시면 한쪽에 몰빵. 그러면 너비아니는 윤기가 안 나요. 그래서 설탕을 완전히 다 잘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자, 불고기 양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물 80. 자, 물 80이면 여러분들 6숟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5숟갈하고 작은 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이거 세지 마시고, 자, 요것을 6숟갈 정도를 넣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 조금 못 되죠. 이게 딱 80이었어요. 자, 80이라는 거 약 100 아래 선에다가 맞춰서 80을 넣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럼 80이 얼마냐? 자, 두부 높이 정도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기울일 수가 없죠. 두부가 찰랑찰랑해요, 그냥. 두부가 잠기지 않고 딱 머리 가까이.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양념을, 자, 이제 양념을 나눠야 되겠죠. 자, 양념 섞은 거 얘네들 딱 2큰술 넣으시면 돼요. 자, 2큰술을 넣었더니 색깔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자, 콜라 색깔. 그죠? 콜라 색깔. 아니면 연한 아메리카노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색깔 할 것이고,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 안 먹어본 사람 없을 때. 자, 콜라 색깔처럼 딱 잡아주시고, 찜이나 조림을 하실 때는 뚜껑을 처음에 덮습니다. 왜? 얘네들이 끓어지면서 이제 맛이 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뚜껑을 열고 윤기나게 졸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센 불로 한번 끓입니다. 자, 끓이는 동안에 내가 뭐 작가로 안 했으면 작가로 하시면 되고 고명 준비 안 했으면 고명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양념 나왔죠? 버려버려요?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너비한 이 양념으로 쓰실 거고 지금 배즙을 넣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왜? 얘가 색깔이 안 나면 간장을 좀 더 넣어줘야 되니까 대기 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대로 놔두고 얘 끓는 동안 갖고 와서 하나씩 떼놓으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그러고 있지 마세요. 괜히 손만 덜덜덜 떨어보니까. 그래서 얘네 딱 준비하시고 한번 센 불, 불이 금방 끓을 거예요. 물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딱 준비하시면서 끓으면 바로 끼얹어 줄 준비할 거예요. 자, 김 금방 납니다. 끓죠? 뚜껑 엽니다. 그리고 불은 무슨 불? 중불 잡으시면 돼요. 중불 잡아놓고 숟가락 들고 와서 끼얹으시면 돼요.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끼얹습니다. 자, 그럼 계속 끼얹고 있어야 되느냐? 나도 이를 봐야죠. 이를 봐야 되니까 뭐 이제 옵니다. 쟤네들 대충 색깔이 봤더니 갈색 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2큰술에서 2큰술 반이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저는 뭘 넣을 거다? 배즙. 자, 불고기 양념 만든 거에다가 배즙을 갖다가 1큰술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끝. 우리 또 두부조림 하시는데 배즙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티 안 난다고 또 그래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섞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은 뭐 해주시면 되고 양념을 해야 되겠죠. 자, 양념할 거예요. 이대로 갖고 와서 저는 이대로 뒤집습니다. 그래놓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빠르게 뺄 수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조금 편해요. 근데 여기서 막 긁어갖고 그렇게 떼도 돼요. 실상 저도 그렇게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요것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해. 고기 잡는 데만 25분 다 쓰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자, 어렵나요? 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불고기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우시면 되느냐? 30분 재우시면 돼요. 30분이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얘네 25분짜리 30분은 어떻게 재워요? 그죠? 자, 그러는데 집에서 재울 때예요. 집에서 재울 때 불고기라든지 이런 갈비 같은 거 재우실 때는 뭐 하시는 게 좋다? 30분만 재우는 게 좋다. 그래서 전날 재워놓고 뭐하고 하시면 맛있는 맛이 국물에 다 빠져요. 그래서 그 국물에 밥 비벼 먹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고기는 30분 전에만 딱 재웠다가 하시게 되면 짜지도 않고 딱 맛이 잘 든다라는 거예요. 자, 저 이야기하고 놀고 설명하고 다 하면서 다 했어요. 자, 불이 너무 세면 밑이 다 타버립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 몇 번 봤어요. 자, 색깔 어때요? 자, 색깔 그냥 갈색으로 저 아무 짓거리도 안 했어요. 가만히 놔뒀는데 끼얹어 주기만 했는데 이쁘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되느냐?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정돈을 하시고 자, 뭘 넣어야 될까요? 고명을 놔야 쓰겠죠? 자, 고명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주신다? 손 떨지 말으라. 자, 갖고 와서요. 파채, 실고추. 이제 손으로 얹어도 되냐? 손으로 얹으셔도 상관없어요. 바쁘면 손으로 얹어야죠. 냄비채 나가요? 냄비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뭘 하시게 되면 밖에 딱 꺼내가지고 고명 얹으시면 100% 감점입니다. 근데 저희 반에 밖에 딱 꺼내갖고 고명 얹어서 갖다 냈는데 합격하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왜? 그때 이제 못 낸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감점을 당해놓으니까 다른 거에서 잘해갖고 합격을 한 거지. 자, 이대로 해서 딱 고명은 2개를 놓든 3개를 놓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말 그대로 고명이에요. 자, 파는 괜찮아요. 파는 괜찮은데 어찐다 다른 거 실고추 놓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이대로 해서 딱 저도 젓가락질 못하기 때문에 짧게 잡아요. 짧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실고추 갖고 와서 자, 실고추 딱하니 얹어주셔야 되겠죠. 실고추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시는 분들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손에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렇죠. 수분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젓가락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살짝씩만 놔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놔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러고 있다가 이제 손 떨어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푹 잡으면 그러죠. 구멍 뽕 나고 구멍 뽕 나고. 그러니까 내 것 봐라. 자,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놓는데 손으로만 하시면 손에 더 잘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손에 아마 땀이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붙어갖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래갖고 어떤 분이 계셨냐? 손으로 이렇게 놓다가 덜덜덜덜 떴는데 이 옷이 안 떨어질게. 요걸 땡이라고.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신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젓가락질로 딱 이렇게 이게 젓가락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찝어요. 찝거나 이게 물이 묻어 있으면 이게 딱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요놈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고 가지고 가서 그냥 손으로만 가볍게 눌러만 주시면 돼요. 내려만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럼요. 시간이 많이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이 긴장하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어떤 분이 뭐를 했냐. 자, 요걸 갖다가 자, 젓가락을 딱 짚고 이거를 젓가락을 집은 상태에서 손으로 집었어요. 넣으려갔는데 안 들어가요. 이것이 될 것 같죠? 안 돼요. 막 안 된 게 막 밀어 넣으려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사람들 여러 사람 많아요. 자, 이제 여기를 뚜껑을 덮습니다. 뜸들여야 돼요. 뜸들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끓인다 안 끓인다? 안 끓인다. 그냥 남아있는 열로다가 얘네들이 선명해질 수 있게끔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너비안이 구워야지 되겠죠. 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쪽에 치워버리고 자, 석술 갖고 올게요. 석술 갖고 와서 달궈주십니다. 충분히 달궈야 돼요. 그냥 대충 이갖고 하시면 붙어요. 충분히 달궈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부조림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냄비하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두부조림 빨리 해갖고 끝내서 퍼내고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죽을 먼저 끓여놓고 두부조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기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종이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또 여기 이거네 묻혀보면 이거는 작가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몇 명을 만났을까요? 진작 많이 만났죠. 식구보다 더 본 적도 있고. 자, 요 상태로 갔다가 자, 보시게 되면 얘네들 갖고 와서 이제 구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구워주실 때 가지고 와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다만 놓으시는 게 아니고 어쩌신다? 그렇죠. 끄트머리를 활용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와서 떨어져 붙다. 붙여서 구우세요. 근데 꽉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갖고 와서 자리 잡아주시고 자, 이제 얘네들 보여주시면 되고 한쪽에 치워놓고요. 굽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주실 때 잡고 갖고 와서 구워주시고 자, 얘네들 치울 때 얘네들만 치워야지 작가로 치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거리는 8, 9, 10 딱 그 세 사이즈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간장 진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가스레인지 잘 닦아주시고 손 데이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자, 이대로 불 안 나오는 부분 냅두시고 돌려가지고 구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중불이고요. 만약에 좀 약하면 조금 더 올리셔도 되고요. 고기를 구우실 때는 너비아니도 마찬가지, 제육구이도 마찬가지 한 면을 완전히 다 익혀놓고 뒤로 뒤집는 그게 아니에요. 왜?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지 않게끔 또 뒤를 돌려주시면서 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눈이 이거만 쳐다보고 있으면 눈 몰려요. 자, 근데 이러고 있으면 소리도 한번 찌야 된다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눌러놓고 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겉쪽이 살짝 갈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서 육즙 요 가운데 핏물이 많이 올라오죠. 그럼 그때 뒤로 뒤집어서 또 부어주시면 돼요. 자, 쟤네들 확실하게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보지 말고 자꾸 뒤집어서 돌려주시면서 고기가 익으면 단단해진다 그랬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색깔 자체도 갈색, 회갈색으로 변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만져보시라. 안 보이게. 안 보여. 그 자막으로 이제 보이겠어. 자, 그대로 갖다가 구워주시고 얘네들이 이제 익으면서 뭐가 생겨요? 기름이 생겨요. 기름이. 내 거 봐, 내 거. 얘는 몇 분 정도? 얘도 따지고 보면 8분. 항상 석쇠는 기본 8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초로 우리가 유장 처리해서 구울 때 빼도 아니요, 더덕은 아니었죠. 더덕은 유장 처리할 때 1, 2분 정도만 구우시고 양념 익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그 더덕이라든지 북어 같은 경우는 딱 안 먹어도 안 익혀도 먹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유장으로 촘촘하게 또 만들어 주시고 기름이 배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외적으로 양념이 익을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또 구워주시고. 이거 감독관들이 다 끝나고 네, 맛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독관이라면 그렇게 한 사람 안 먹어요. 국물 식으니까 여기다 딴 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렇죠. 양이랑 이런 것들 다 국물 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네, 가위로 다 잘라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주 같은 지역은 시험을 자주 치르다 보니까 푸드뱅크 차가 와요. 사료로 쓴다든지 또는 이제 먹을 만한 음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죠? 후원하는 것처럼 가요. 밥 종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밥 종류는 대부분 다 익은 애들로서 좋은 거면 이게 다 후원도 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뭘로 가기도 해요? 그렇죠. 사료로 많이 가죠. 왜 그러냐면 괜히 또 음식으로 탈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선생님, 네. 목포 지금 시험장에서 한 번 시험 치는 시간에 한 14명, 15명이 16명. 원래는. 원래 총 16명이죠? 네, 총원이 16명이에요. 나 시험 칠 때마다 10몇 명인 거야. 이게 제가 저번에 제일 적게 본 숫자가 4명 보셨어요. 16명 접수인데 겨울철에 그것도 겨울철에 12월 달이었나 아마 2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 시험 보셔가지고 2명 붙고 2명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철에 시험을 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 근데 딱 목과대 같은 경우는 경사가 넘어지니까 갈 엄두가 안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침 백바람부터 접수해놓고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것이 밤인지 아침인지 분간이 안 돼갖고 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그쵸? 첫 시험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첫 시험이 꼭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초롱초롱한 시간에 내 정신이 맑은 시간에 가야지 놈들 간다고 또 따라가고 뭐하고 이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굽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겉이 또 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어쩌시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옮겨주시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왜 옮길까요? 자리를. 그렇죠. 탄 부위가 또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줄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눈에 준 게 보이시죠? 자, 준 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눌러놓고 한 대가 오유 나라 나라 오메 어머, 끼었다. 이거 빼고 이따 치울게요. 이렇게 또 이래보면 어째요? 시험장에서 이래보면 이제 진짜 씨름하다가 석쇠 하나 부숴 먹겠죠. 자, 이승선 놔두고 새거 갖고 와서 써야죠. 새 거 갖고 와서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갖고 가시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예?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 해주시면 돼요? 아니, 옮겨놓고 살살 빼시면 돼요. 근데 정 안 빠진다. 어찌해야 되겠어요? 감독관한테 손들고 죄송한데 이것이 안 빠져요 하고 말하셔야 되겠죠. 자, 얘네들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옮겨놓고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부위가 굉장히 산위로 오셔갖고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파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질적 보이죠. 감점 처리가 이제 완성작에서 감점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숙련도는 이미 이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숙련도가
30점 30점이라 이미 판가름 났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근데 나머지 여기 15점에서 점수가 더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가 있겠죠. 자, 저는 다 올렸습니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나가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뭐 얹어야 돼요? 그렇죠. 잣가루 올려야지 되겠죠. 잣가루 갖고 와서 보슬보슬하게 칼끝으로 넣으셔도 되고, 내가 아까 칼을 대충 닦아놓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숟가락 갖고 얹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잣가루를 우리 뭐 지짐 누름적 화양적 했던 것처럼 뭐 하시면 돼요? 일자로 짝짝짝 뿌려버리시면 되겠죠. 화양적, 지짐 누름적에는 안 올라갔고 화양적에 올렸던 것처럼 칼로 그냥 한 줄로 올려버리셔도 돼요. 아니면 숟가락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제대로 날로 갈수록 우리 한수이 더 싫어요. 이렇게. 너비아니 같은 경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제대로 갖고 와서 근데 어찌 15분밖에 안 줘? 25분밖에 안 주냐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뭐 한다고요? 했던 거 또 한다 그랬죠? 제가 몇시 이야기 다 하면서 수업하면서 몇 분 안에 끊을 수 있는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 저거밖에 안 주구나. 시험장 가시게 되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주는 겁니다. 두께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이즈 맞추시고 익힌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 딱 25분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합니까? 내일은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뭐? 석산적 지짐 누름작 하실 거예요. 첫날 했던 거 하실 거고, 제가 수업은 합니다. 수업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뭐 한다고요? 시간을 잰다고요. 시간을 우리 저번에 쉬는데. 네,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 한 이틀 정도만 해요.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쩐다? 여러분들 먼저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먼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먼저. 그래서 내일은 뭐 할 거니까 공부해 오세요. 오픈북 테스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해 갖고 오시면 되고, 공부해 갖고 온 토대로 뭐 하신다? 재료 드리면 시간 재고 이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면 어쩐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스스로가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국물을 갖고 와서 촉촉하게 끼얹어 주시는데, 국물을 몽땅 끼얹으면 뭐가 흘러내릴까요? 고명이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명 치실 때도 조심하시고, 국물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 안 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얼룩덜룩이에요. 얼룩덜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대를 가지고 두부조림 너비아니 만들어 제출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